예, 좋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보고 나면, 난 어땠어? 너 몇 점 나왔어? 뭐 했어? 막 이러잖아. 근데 이게 약간 그 자신을 깎아먹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고통. 이게 얼굴을 돌려 깎아야 되는데 점수를 돌려 깎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이 들죠. 그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버텨나가는 힘이 우리가 분명히 수능장 딱 들어갔을 때 어마어마한 포텐을 발휘할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라 이렇게 다 모이면 너무 덥잖아요. 약간 냄새 나잖아요. 그쵸? 근데도 이렇게 뽁짝뽁짝할 때 하는 게 진짜 실전이거든. 그래서 나는 고3들은 이 경험은 계속 내가 마지막까지 가져갈 수 있게 커리큘럼을 잡을 거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진 마시되, 근데 본인이 약간 가다가 내가 지금 좀 뭔가를 놓치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 사실 그 느낌은 본인이 드는 느낌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나 인투이션, 아까 배웠던 거 gut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러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선생님한테 우리 승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담 요청을 좀 하거나, 선생님 이런 문제를 풀 땐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혹은 저는 이렇게 문제를 진행을 해봤는데 여기서 혹시 잘못된 게 있습니까? 고쳐야 될 게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 내가 100% 정답은 아니야. 당연하지. 근데 그나마 가능성 높은 방법이나, 그럼 얘를 한번 시도해보는 게 어때? 이런 제안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조금의 디테일을 잡는 게 우리 마지막 남은 98일 동안 해놔야 가야 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아까 이제 쉬는 시간에 가장 크게 들려왔던 말이 적용이 잘 안 돼. 문제 풀 때. 이 말이 내가 되게 크게 들어왔는데 이게 모든 아이들이 느끼는 문제점이야. 그냥 하나씩 풀 때 되고 쌤 수업 들을 때 이해돼. 근데 얘들아, 내 수업 들을 때 이해된다고 이게 수능 때 맞춘다는 보장이 있냐? 전혀 없잖아, 영어는. 그러다 보니까 타임어택에 들어갔을 때 그게 돼야 되거든. 근데 이게 되려면 오답노트 퀄리티가 중요해. 내가 20분, 30분을 들여서 한 지문을 정리했는데 그게 정말 내가 시키는 방법대로 정확하게 됐어. 그럼 그게 내 안에 경험치로 쌓여. 그 경험치가 어느 정도 쌓여야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또 하나의 기준을 줄게. 내가 너희들이랑 해제 강의를 하잖아. 오답노트처럼 만들잖아. 필기 분량이 어떠냐? 많지 않아? 그러니까 하고 나면 되게 예쁘게 필기가 되어 있지 않아? 그건 200% 지문 읽는 거야. 200%. 그러면 시간 안에 문제를 풀 땐 그 200%를 기준으로 하면 몇 프로까지만 읽으면 답이 나오는 줄 알아? 100%도 아니야. 70%까지만 따라와주면 돼. 200%까지 수업에서 풀이하는 걸 70%만 따라와줘도 실전 안에선 답이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70을 중요한 70이 아니라 버려야 되는 70을 잡고 있어서 시간 안에 못 들어오고 적용이 안 되고 단서 생각을 못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 거, 풀었어. 네 어떻게 풀었는지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잖아. 그럼 나 어떻게 푸는지 봐. 그럼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이걸. 그치? 그 목적으로 풀고 나서 바로 해제를 붙이는 거니까 그렇게 원활하게 한번 좀 써보자. 알겠죠? 자, 오늘 강의 들을 때 뭐셨냐? 난 이렇게 풀었는데 쌤은 저렇게 푸네. 어디를 어떻게 고치자. 알겠지?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고치자. 좋습니다. 외칠까요? 고치자. 둘, 셋. 짜증나. 자, 갈게요. 한 번도 대답을 안 해. 자, 갑니다. 32번 문제 갑니다. 네. 자, 32번 문제는 제가 풀 때부터 이건 난이도 너무 쉽다 해서 아래 하자를 그려놨거든요. 객관적으로 쉬웠던 난이도다. 출제의 스타일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빈칸 문장부터 한번 갑니다. This kind of mystery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미스테리는요. have a clue. 뭘 가진다? 단서를 가지더라. 자, 근데 이 단서가 popping up. 떠오르는 단서고요. 대절이야를 가르쳐주는 단서랍니다. 그럼 결국 빈칸은요. 단서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인 것 같습니다. 타겟 잡았습니다. 단서가 뭘 보여주는가가 타겟입니다. 그러려니 하지마. 다 적어. 이 중에 못한 거 있어서 문제 못 풀고 점수 안 나오는 거야. 고치자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 읽어가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문장 보니까 observing the pattern, 패턴을 관찰할 건데요. that are gradually forming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형성되어가는 패턴을 관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자체가 fascinating experience for everybody, 모두한테 굉장히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면 단서로 일단 밑줄 칠 건 observing the pattern that are gradually forming. 일단 나 여기 밑줄을 쳐봤거든.
그러면 뭔가 점차 만들어지는 패턴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좋고, 다음 문장 읽을게. Your curiosity, 당신의 호기심은 이라고 나왔어. 자, 이제 요게 독해의 팁인데, 앞문장, 지금 문장 연결사가 따로 안 들어가. 그 말은 99% 순접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 그럼 your curiosity가 나왔을 때 이 호기심이 어떤 걸지가 그려져야 해. 맞아? 그럼 그게 윗문장에 단서가 있을 거거든? 그래서 나는 윗문장을 다시 올라갔을 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gradually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왔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점차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1에서부터 100까지를 다 주는 게 아니라 하나 던져주고 두 번째 거 주고 세 번째 거 주는 것 같아. 그러면 당신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 앞으로 나올 패턴에 대한 호기심은 아닐까라고 추론을 해봤어. 이해돼? 그래서 curiosity의 밑줄을 긋은 거야. 자, 그리고 이 당신의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keep A from ing니까 부정문 해석해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너가 뭘 하지 않게 할 거냐면 책을 내려놓거나 TV를 끄지 않게 만들어. 그럼 결국 호기심 때문에 뭘 계속 봐? 책이나 TV를 계속 봐. 그럼 책이나 TV가 어떻겠어? 결말을 주지 않고 점차 등장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됐지요? 그리고 뒤에 because 한번 봐볼래요? 난 because 읽기 전에 이 생각했다. 여기 분명히 점차 형성되는 패턴이 나오겠지? 맞나? 그래서 because 뒷부분을 보니까 왜냐하면 you want to see how everything comes together at the end. 결말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알길 원하거든 이라고 했어. 그럼 결말 부분에서는 패턴이 완성되어 있을 거고 그 과정 중에 패턴이 점진적으로 완성이 될 테니까 결국 너는 마지막 그림이 뭘지가 궁금해서 책을 끝까지 보고 영화를 끝까지 볼 거야. 이 말인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밑줄 칠 부분이 1 to 2부터 문장 끝까지를 밑줄을 쳐봤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읽을게요. You want to know who did it. 너는 알고 싶어. 이거 누가 했어? 이 나쁜 놈 너 누구야? 이 새끼 잡았다. 이런 거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럼 who did it도 결말을 알고 싶다. 이 정도로만 나는 봤거든. 자, 그러면 일단 무엇을 나타내는 신호냐가 타겟이었고 밑에 부분에 나왔던 건 결말을 알고 싶어 한다. 결말은 처음부터 주지는 않는다. 이런 류의 말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여기까지 읽고 나는 첫 문장은 올라가 봤다. 첫 문장 올라갔더니 형광펜 단서가 나오는 거야. 뭐가 나와? It is not surprising 이란 표현 나와. 형광펜이야. 야, 이거는 놀라울 게 아니야. 말 바꿔. 이건 뭐 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말하는 건 주제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야. 지금 당연한 거야. 뒤에 더 읽어볼게요. We all fall victim to. 직역해볼래? 뭐뭐에 대한 희생자로 전락한다. 이 의미야. 그냥 to 이하에 갇힌다, 사로잡힌다 이렇게 번역해주면 돼요. For victim to 뭐뭐에 갇힌다, 뭐뭐에 사로잡힌다 이렇게 보자고. 자, 우리는 어떤 경향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see connection, 연관을 보고 싶어해. Between unrelated thing, 관련 없는 것들의 말이야. At some point, 특정 지점에서는. 그래서 내가 밑줄 친 다음 거 see connection between unrelated things이야. 첫 문장의 말이야. 다시 see connection between unrelated things이야. 여기까지야. 그럼 결국 처음에는 서로 무관한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이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결말, 즉 패턴이 마지막에 드러나니까 우린 그걸 보고 싶은 경향이 있어서 끝까지 TV나 영화를 보는구나.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볼래? 이 기준으로 나는 선지를 바로 내려갔거든. 속어 신경 써. 자, 1번부터 가보자. turn out, 드러났어. 다시 단서가 드러난 거야. 클루가 드러난 거야. 뭐라고 드러났냐면 bizarre connection, 애매모호한 연관성이 드러난 거야. to one another, 다른 것과. 그럼 애매했던 연관성이 드러난 거니까 감춰져 있던 패턴이 보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번은 놔뒀어요. 이해되세요? 2번 내려갑니다. Show how your personal, 당신의 개인적 경험이 universal, 보편적 테마와의 어떤 연결이 되는지. 그럼 personal X고 universal X죠. 개인적인 경험이 보편적 경험으로 간다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자, 속어의 근거가 납득돼야 돼요. 끄덕끄덕 해줄래요? 이해되면? 네. 3번 내려갑니다. end of ing면 결국 뭐뭐하게 되다 이 의미야. 그럼 그걸 살려서 번역하면
스토리텔러의 원 의도와는 달라버려졌다 이런 의미인데 오리지널 인텐션도 말하지 않았고 그것과 달라졌다라는 진술도 없었다. 맞는가? 4번 내려와 볼게요. succeed in, 뭐뭐에 성공하다라는 표현이다. reveal, 드러내는 데 성공했다. hidden, 숨겨진 논리적인 hole, 구멍을 이 의미야. 그러니까 논리적 허점을 발견했다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 그럼 나는 hole을 X 쳤어. 4번이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히든을 리비얼했다라는 부분이 좀 매력적인데 그게 논리적 허점과 맹점의 포인트가 아니었다는 얘기지. 5번 내려올게요. 얘는 distract를 바꾸면 답이 됐던 답이다. distract는 방향을 잃게 만들다야. 그럼 너의 방향을 잃게 하거나 너의 주의를 분산시킨다 이 말이에요. 왜 뭘 가지고요? 타당한 하지만 무관한 디테일을 가지고 오히려 이런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에 매료되게 하는 거지 distract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5번에 distract란 단어를 오히려 attract 같은 걸로 바꾸면 얘는 정답의 여지가 농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했어. 그러니 괜찮은 답은 몇 번 뿐이야? 1번 뿐이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자 그럼 1번에 얘들아 비자르라는 단어 요즘에 많이 보여. 수특교재에서 이거 뭐랑 똑같다? ambiguous랑 똑같아. 애매한, 모호한, ambiguous랑 똑같습니다. 고급 어휘니까 bizarre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 보자. 그럼 지금 우리가 윗부분에서 안 읽은 게 거의 8알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정답이 왜 안 됐을지를 알려줄게. 읽을 필요가 없었는지. 자, it is not surprising. 이 문장 하나 잡았고요. 다음 문장 보시면 most of us naturally think 나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해. 그럼 당연히 뭐 얘기할 거야? 당연한 생각을 말할 거야. 자연스러운 생각이니까. 형광펜 좀 쳐놓을까? Most of us naturally think. 그럼 이 표현을 보면 it is not surprising이 그대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naturally think부터 밑으로 두 줄 내려오면 오른쪽 끝에 some people, 일부 사람들은 이라고 나오죠. some이라는 표현을 쓴 순간 윗부분에 포함되는 하위 진술이란 얘기거든. 그럼 그 말은 똑같은 얘기할 거란 얘기야. 거기서 두 줄 내려와 보면 when it comes to television and film이야.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라고 나오죠. 그럼 TV나 영화에 관해서는 또 똑같은 말 하겠죠. 소재가 같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중간에 안 읽은 부분들은 다 무슨 얘기 할 거다? 똑같은 얘기 할 거다. 그래서 읽을 필요 없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좀 한 거고 잠깐 넘기지 마. 이걸 실전에서 건너뛸 만한 강단은 사실 없을 거야. 우리가 실전이라면. 그러면 지금처럼 문장의 머리 부분만 봐. 이걸 스캐닝이라고 내가 많이 가르쳤어. 중간 부분이 안 읽어도 답이 명확한데 중간 부분을 버리기가 힘들 때 있잖아. 그때는 문장의 머리 부분만 보고 같은 말일지 반대말일지만 추론하고 넘어가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디테일한 조건값을 줬습니다. 안 읽어도 답이 명확한데 넘어가기 어려울 때 그때 쓰는 게 뭐다? 스캐닝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32번 풀었고요. 그대로 오른쪽 33번도 가보겠습니다. 괜찮아? 속도? 가보자. 자, 33번 문제. 얘도 빈칸 문장 먼저 읽습니다. 빈칸 문장이 실행되는 자리에 in practice라는 표현이 나와요. 현실에서는 일단 갑니다. What this means is that 의미하는 것은 대절 이하입니다. When employee 직원들이 are required 요구를 받았어요. To make change 뭐 해달라고요? 바꿔달라고요. To 뭐에 대해서요? Their day-to-day working life 그들의 근무하는 생활에서 이거 좀 바꿔볼래? 라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그들은 얘는 잡아야 돼. 빈칸에 대명사 들어가면 누군지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이 they는 누구예요? 직원이죠. 뭘 요청받은 직원이야? 변화를 요청받은 직원이야. 이 정도까지 픽을 해줘야 돼. 왜냐면 이거 대명사 잘못 잡으면 관점이 반대되는 선지가 오답으로 꼭 나오거든요. 이 말 이해될까? they, 변화를 요청받은 직원이야. 자, 그럼 변화를 요청받은 직원은 빈칸할 것이다. 그래서 나의 픽은 변화 요청받은 직원, 그 반응이 어떨 거냐 이렇게 픽을 잡았어. 자, 그리고 다음 문장에 형광펜 칩시다. if가 나오거든요. 자, 선생님 if도 말을 바꾸면 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에 부분 전체가 하나의 예시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읽어봅시다. 야, 만약에 직원들이 feel that 이걸 느껴. 자, 주제가 누구죠? 주어가 누구죠? employee, 직원이에요. 그럼 빈칸의 단서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직원들은 대절이야라고 느껴. Their organization, 그들의 회사가 is asking more from them.
직원들로부터 더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야. more 나왔으니까 than 잡아야 되잖아. 뭐보다? They are receiving in return. 그들이 결과로서 보답으로서 받는 것보다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야. 즉 받는 돈보다 많은 걸 요구하는 상황이야. 자, 이랬을 때 the change process, 그 변화하는 과정은, 그럼 이 변화 과정이란 회사가 직원한테 뭔가를 바꿔줄래? 라고 했던 과정일 것 같고, 그 변화 과정 자체가 may cause resistance, 뭘 가져와? 저항을 가져와. and be less successful, 성공할 수가 없을 거야 이 말이야. 괜찮아? 자, 그럼 요거 판서 좀 할게. 자, 지금 읽은 부분 밑에 여백 많죠? 그냥 거기다가 나랑 똑같이 한 번만 가보자. if부터 단서를 한번 달아볼게. 자, if는 예시였잖아, 그지? 자, 예를 들어서 변화를 요청받는데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직원이 버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볼게. 야, 내가 회사에서 받는 돈이 있는데 이거보다 회사에서 요구받는 것, 지금 이게 훨씬 크잖아 이 말이지. 버는 것보다 요구받는 게 너무 커. 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변화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 변화가 저항을 맞닥뜨리거나 혹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져 이 말이야. 근데 사실 난 이거 보고 답 골랐거든. 이거 보고.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이렇게 표현이 나왔을 때 반대 경우를 추론할 수 있지 않아? 그러면 변화가 저항을 안 받고 성공을 할 수 있으려면 바꿔줘 라고 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뭐가 커야 된다 이 말이야. 보답이 같거나 커야 돼, 이런 말인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요거 받을 때 내가 감내해야 되는 것보다 받는 게 그 정도는 와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지 않냐고. 그럼 그 기준으로 선지 내려가 봐. 봐봐, 1번 가볼게. fully understand the purpose야. 목적을 온전히 이해해. 목적을 이해 못해서 그래, 받는 게 적어서 그래. 받는 게 적어서 그렇잖아. 그래서 fully에다가 x, purpose에다 x야. 목적의 이해 여부는 영향을 안 미쳐. 납득돼? 2번 한번 가볼게. likely to focus on both legal, moral. 야, 법과 도덕 어디 있어 지금 여기서? 없죠. 법, 도덕, xx. 다음에 3번 봐봐. need to see. 봐야 해. an equal benefit to themselves. 그들한테 비슷한 이득이 있어줘야 돼. to, 뭐 하는데? consider it fair. 그게 공정하다라고 느낄만 하게. fair이라는 키워드 너무 좋고 equal benefit이라는 키워드 괜찮지 않아요? 남겨뒀거든요. 4번 내려갑니다. are ready to, 기꺼이 뭐뭐하다. be ready to, 기꺼이 뭐뭐하다는 뜻이야. 그럼 기꺼이 뭐 할 거야? sacrifice personal이야. 내 거 희생할게. 야, 이거랑 반대되는 말 아니냐? 그치? 그 sacrifice x고 personal에다 x 쳤어. 반대인데? 아, 사이즈 나온다. 답 3번일 것 같은데? 5번 내려가 볼게. not expect immediate improvement이야. 즉각적 개선을 기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지금 바꿨는데 바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을 거래. 바로 좋아질 거 예측하지 않을 거래. 희생을 감수할 거래. 이거랑 비슷한 말 아니야? 그래서 not expect x, immediate x를 쳤어. 남는 답 몇 번밖에 없어? 3번밖에 없어.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었어. 그래서 이 문제도 쌤은 풀 때 난이도는 아래 하자를 적어놨거든? 납득돼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은 이것만 보고 찾기가 어려워서 틀린 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위까지 좀 보자. 실전형으로 또 가볼게. 쌤, 우리가 일단 if 문장에 이 정도 잡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더 잡기 위해 첫 문장으로 올라갑시다. 자, 달려볼게요. perceived, 인지되는 organizational, 조직 내의 justice, 공정성 혹은 정의입니다. 인지되는 조직의 정의는 is the extent, 바로 이런 정도입니다. The extent, 어떤 정도냐면 to which employee feel, 직원들이 느끼는 거예요. 대절 이하라고요. interaction, procedure, outcome in the workplace. 결국 조직 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fair, 뭐한 정도를 말해요? 공정하게 느끼는 정도를 말해요. 또 공정함 나오죠. 밑줄 fair이란 단어야. 정답 몇 번일 것 같아? 3번일 것 같아. 얘들아 32번, 33번 풀리는 게 비슷하지 않아? 빈칸 뒷부분 보고 선지가 소거가 돼? 첫 문장 읽었더니 게임 끝이야. 됐지? 그럼 그때 내가 뭐 하라 그랬지? 스캐닝 하라 그랬지. 같은 논지인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밑에서 내가 형광펜 칠 거 하나, 둘, 셋. 3개 골라봐. 2개. 3개. 응. 첫 문장부터 빈칸 사이까지의 3개를 골라보는 거야.
10, 9, 8, 7, 6, 5, 4, 3, 2, 1. 첫 번째, research suggest, 부연 설명, 순접의 대표. 두 번째, also, 순접, 맞나? 마지막, similarly, 순접. 그럼 중간에 다 무슨 얘기? 똑같은 얘기. 정답 빼박 몇 번? 3번. 됐어? 자, 그럼 32, 33의 고치기 포인트. 중간 거 스캐닝 했냐, 안 했냐가 시간 싸움의 관건. 전원 다 이해됐으면 넘어갈게. 끄덕 보여줘. 괜찮아? 구자. 자, 이번에 34번도 한번 가보자. 그래, 준영아. 그렇게 적어놔야 된다. 자, 그나마 좀 어렵다 싶으면 34번이었어. 얘는 난이도 표기를 중으로 했어. 쌤 맨날 그 얘기 하지. 내가 요거 그 수업 준비해 올 때 3번 읽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 첫 번째는 나도 타임 어택을 하고, 두 번째는 채점한 후에 해설지 검토를 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단서 체크하면서 공부시킬 포인트들을 정리를 하거든요. 난이도 표기는 시간 어택, 타임 어택 할 때 표기했던 부분이야. 그래서 중이었어. 그나마 34번이 까다로웠는데, 그나마 까다로웠던 이유는 뭐냐면 제시문이 말하는 바는 너무 명확했어. 위에 제시문이 말하는 거. 다만 선지에서 그나마 한 번 꼈어. 얘들아, 이번 주에 빈칸 수업 들었던 친구들 손 들어봐. 화요일에. 그때 내가 선지 변형해왔던 문제 기억나? 그 문제는 선지를 한 3번 가까이 꼰 거야. 3번. 얘는 한 번 꼰 거야. 체감을 한번 해봐요. 자, 빈칸 문장 갑니다. 가요. 자, 주어는 이거네요. Agricultural Revolution, 농업혁명입니다. 키워드 잡을 거 별로 없네요. 그냥 농업혁명, 빈칸, 끝이야. 그럼 가보자. 첫 문장 그냥 고민 없이 가시다. 자, 첫 문장 가서 agriculture started 했고, 농업은 시작됐다. 만년 이전의 말이다. and 그리고 allowed us, 가능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develop larger society. 나는 여기다가 larger society에 밑줄을 걷다. 왜 그러냐면 빈칸 문장은 농업혁명이야. 그럼 농업혁명의 결과를 말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런데 첫 문장에 농업 덕분에 allow, 가능해진 거야. larger society가 했으니까 단서 1번이라고 생각을 했어. 아이, 끄덕끄덕 되네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all built, 모두가 만들어졌는데 around a single place. 그래서 single place에도 밑줄 쳤다. 단일 지역에. 이건 사실 뻔한 거죠. 농업이란 정착해서 사회를 형성하는 도화선이었으니까 약간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 문장 읽을게요. Farming, 농업은 wasn't easy, 쉽지 않지. In fact, 사실 it might initially, 이건 처음에는 내가 어디다 형광펜 칠 것 같아? initially를 먼저 좀 잡을 거야. 처음에는. 그럼 initially란 단어는 단계 1번이라는 얘기거든. 그럼 분명히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표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럼 그 단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캐치하는 게 답의 포인트일 것 같거든. 괜찮죠? 자, 그럼 initially, 처음에는요, have had a damaging effect on nutrition and health야. 그럼 어디다 밑줄 칠래? damaging impact on nutrition and health. 밑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농업이 미친 첫 번째 영향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결국 영양분과 건강에는 어땠다? 데미징했다. 이게 1번 단서였던 거지. 다음 거 또 읽어볼게. When archaeologist야. 형광펜이야. 그래서 when이라는 접속사 나오면서 뒤에 고고학자 등장했거든? 그럼 이거 인용문으로 처리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이 고고학자들은요, 데미징 임팩트를 부연하려고 쓴 말일 거야. 맞지? 그럼 그대로 읽어보자. 야, 이 고고학자들이 look at the skeleton of human across time. 시간에 아울러서 인간들의 스켈레톤을 본 거야. 뼈대를 본 거야. 자, 이 뼈대를 봤더니 그들은 tended to find that, 이걸 발견했더라. Those in early farming society, 초기 농업 사회에 있는 스켈레톤은 were shorter, 더 키가 작았대. Than their ancestor, 그들의 조상보다. 그럼 조상은 뭐겠어? 비농업인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비농업인보다 농업인들의 스켈레톤이 작았다는 건 발육이 덜했다 라는 얘기일 테니까. 뒤에도 더 가보자. And 그리고요, shorter than their neighbor in foraging. foraging 하면 뭐야? 수렵 채집이잖아. 그러면 동시대에 수렵 채집을 하고 있던 이웃들 거보다도 작았대. 맞잖아. 그럼 when으로 하고자 하는 말 뭐야? 별로 발육 상태가 안 좋았다. 이 말하는 게 끝나는 거잖아. 맞나요? 화살표 연결할게요. when을 initially에다가 역으로 화살표 올리세요. 그리고 플러스만 표기하세요. 무슨 의도인지 이해되니?
읽으면서 이 정보 처리가 돼야 돼. 위에 붙일 말인지 새롭게 잡아야 될 포인트인지를 정리해야 돼. 다음 문장. staple crop. 약간 소재가 바뀌었어. staple crop은 외워놔. 주요 작물이란 뜻이야. staple. 여기서 하나만 더 갈게. cash crop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거든. staple crop은 주요 작물이고요. cash crop은 수출용 작물이라는 뜻으로 좀 쓰입니다. 자주 나오는 소재예요. 연결해서 기억하시고 다시 봅니다. Staple crops such as cereal and tuber. 시리얼과 튜버와 같은 주요 작물은요. grow very well. 매우 잘 자랐어. They are. 그 staple crop은 great source of calorie. 칼로리도 풍부했고요. 탄수화물도 풍부했어요. 뒤에 형광펜이지. But. 하지만 not on their own.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말이야. 전환 일어나는 거 보여? 얘들 아까 initially 우리 잡았지? 그 왼쪽에다 쓸래? 과정 1이라고 써봐. 그럼 내가 분명히 뒤에서 과정 2로 전환하는 표현 나온다 그랬지. 그리고 여기다가 화살표 꽂아. But not on their one에다 화살표 꽂아. 단계 2라고 써봐. 과정 2, 단계 2 말이야. 그럼 두 가지가 뭔가 반대될 것 같거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았어. 뒤에 조금 더 읽자. 즉, if you are relying on those food, 네가 그런 음식에 의존을 해 for the bulk of your calorie, 당신의 많은 칼로리를 위해서 말이야. Then, 그러면 then 또 나왔네.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라 그랬죠. Then 그러면 you are going to be deficient in important nutrition. 중요한 영양분에 있어서는 deficient 뭐예요? 결핍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밑줄 칠 단어 뭐야? deficient in important nutrition이야. 맞아? 그럼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야? 칼로리나 카보하이드레이트, 탄수화물은 풍부했더라도요. 다른 영양소는 뭐 할 거야? 결핍이 있을 거야. 이 말을 똑같이 하고 있네요. 다음 문장 조금 더 갑니다. The transition, 구조 분석 겁나 까다로웠어요. 이거 체크됐나 봐봐. The transition이 주어야. 이게 무슨 뜻이냐? 변화지. 뒤에 찾았니? 그럼 변화인데 뒤에 전치사 from이 나왔어. 그럼 뒤에 뭐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 to 찾아야지. from A to B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준영이 듣고 있어? 이런 포인트가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가 from이야. to는 다음 줄에 나오지. 그럼 얘 본동사는 어디 있냐면 그 다음 줄에 나오는 worsened가 본동사였다? 그럼 다시 from 앞에서 괄호 열어서 probably 앞까지 괄호를 닫아.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변화는 아마도 worsened their diet. 그들의 식단을 악화시켰을 거야. 이 표현이야. 그럼 from을 볼게. diverse diet야. 굉장히 다양한 식단이래. that 꾸며주는 거죠. include meat, fruit, vegetable, seed, and other food. 이런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는 diverse diet에서 one dominated by cereal. 시리얼로 지배되는 하나로 바뀐 거. 이게 농업사회의 변화였던 거잖아. 이렇게 바뀌어갔더니 결국 그들의 식단이 worsened. 뭐 됐어? 나빠졌어. 이 말이야. 그럼 지금까지 하는 말 다 똑같아요. 밑줄 칩니다. worsened their diet. 됐니? 그럼 얘들아 우리가 지금 밑줄 친 거 역으로 한번 와봐. 맨 첫 문장은 뭐였어? 밑줄 친 거? larger society여서 사회는 뭐 할 수 있었어? 클 수 있었다. 근데 그 다음에 밑줄 친 모든 것들은 다 뭐야? 영양분이나 건강에는 좋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형광펜 단서입니다. 뭐요? but. 그럼 난 이걸 예상했다. but 뒤에는 larger society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겠다. 그럼 개인적인 영양분은 부족해서 건강에 좋진 못했지만 많은 사회의 구성원들을 먹일 양은 충분했다. 이런 류 아닐까 싶었어. 그래서 but 뒤를 보니까 what it did. 그게 해준 건 was feed a lot more people.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럼 밑줄 어디다 칠 거야? feed a lot more people. 밑줄인 거지. 그럼 이제 저 봐요. 나 보세요. 이제 더 안 읽을게. 지금 농업사회에 대해서 상반된 두 가지 진술의 축을 끝까지 잡았어. 사회는 커지고 많은 사람을 먹였는데 영양가나 건강에는 좋지 못했다 이 말이야. 이 상반된 뉘앙스를 가장 잘 말한 선지를 골라주는 게 미션이야. 이해됐어요? 배민지 들어요? 자, 그리고 1번 가보자. Changed relationship이야. 관계를 바꿨다. 근데 뒤에 보니까 나가리네요. 휴먼과 인바이로먼트의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휴먼 X, 인바이로먼트 X 같습니다. 맞나요? 2번 갑니다. Started from. 뭐로부터 시작했냐면 적극적인 domestication. 이게 뭐야?
사육이란 뜻 아니야? 그래서 뒤에 보니까 wild plant나 wild animal이야. 이거 가축화 이런 단어 같은데 그런 거였어? 아니죠. domestication X죠. 탈범주 아닙니까? 3번 갑니다. allow 가능하게 했어. 더 많은 사람들이 equal distribution이야. 자, allow more people까지는 어때 보여요? 괜찮죠. 근데 그 사람들을 먹였다 해서 끝났냐? 공정한 분배까지 갔냐? 그냥 먹였다 해서 끝난 글이야. 그럼 뭘 도출할 수가 없어. equal distribution은 나올 수가 없어. 거기가 X야. 얘들아 지금 쌤 저 위에 지문 읽을 때 이 정도 다 이해했는데 틀렸어요 하잖아. 선지 풀 때 애가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선지 풀 때 해석을 명확하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소거할 때도 번호 X니 단어 X니 우리 약속했던 거. 단어 X라니까 한 단어 한 단어 짚어. 내 생각에 고준영이 여기서 지금 털리는 거야. 4번 내려가 봐. Was part of a long process of improvement. 오랫동안 걸렸던 발전이다. 하지만 demanded 요구했다. labor intensity 강한 노동력의 강도를. 노동력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죠. 농사 짓는 거 힘들다 뭐 그것 때문에 에이 개똥. 그쵸? 마지막 5번 보세요. 갑니다. Was probably bad for the individual. 밑줄 bad for the individual. 개인한테 나빴지만 다음 거 advantageous for population as a whole 전체로서의 인구한테는 유리했다 이 말이죠. 밑줄 advantageous for the population 밑줄. 자 그럼 각각의 밑줄에 지문에서 밑줄 쳤던 것들을 연결해 볼 건데요. 내 말 이해되나? bad for the individual 자리에는 영양적으로 좋지 못했다라는 말들이 연결될 것 같다. 땡땡땡 화살표. 그치 승혁이 잘하네. 그리고 전체한테는 유리했다라는 건 대규모의 사회를 만들 수 있었고 많은 인원을 먹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그럼 위에서 언급됐던 말들을 빠짐없이 잘 내포하고 있으니까 정답 몇 번이구나? 5번이구나. 나 봐. 이게 느껴져? 한 번 꼰 거야. 한 번 꼰 거. 영양적으로 나빴지만 많은 사람 먹일 수 있었어요. 이걸 개인한테는 나빴지만 전체로선 좋았어요. 이걸 2번, 3번 꿨던 게 화요일 수업의 난이도고. 그러니까 이걸로 변별력 조절이야. 내 생각에 지문을 어렵게 나오는 거 9평 때 절대 없을 겁니다. 절대, never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선지를 얼마나 꼴 거냐? 단서를 얼마나 숨겨놓을 거냐? 그 포인트에 있을 거니까 거기 맞춰서 계속 난도 조절을 세밀하게 해볼게 나도. 알겠지요? 잘했습니다. 자, 벌써 우리는 빈칸 다 끝냈고요. 바로 36번으로 갑니다. 36번. 자, 마음이 좀 급해요. 자, 빨리 가요. 36번. 가요. 자, 얘는 별표 쳐. 정답 몇 번이야? 2번이야. 근데 헷갈렸던 거 몇 번이야? 3번이지? 3번 별표야. 별표야. 그리고 밑에 여백에다 쓰는 거야. 3번이 안 되는 이유 잡고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좀 잘하는 게 있어. 오답자들한테 빙의를 잘해. 자, 너희들이 오답을 찍었을 때, 3번을 찍었을 때 이런 의식의 흐름으로 풀었겠지라는 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냥 들어봐. 보여줄게. 그냥 들어봐. 자, 이제 36번에 내가 들어갈 거야. 오케이, 지금 한 30분 남은 시점이고 자, 달려보자. 뭐 이런 상태였겠죠. 36번 제시문 갑니다. Our visual system is sensitive. sensitive 아마 잡았을걸? 자, 우리의 시각체계는 민감하다. 뭐에 민감하냐? different visual frequency에 민감하다. 잠깐, frequency 내가 아는 건 스벅 frequency밖에 없는데? 뭐 이런 느낌? 나만 모으는 거야? 뭐야? 자, 어찌됐든 frequency 하면 주파수 혹은 뭐 빈도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보자. 그리고 혹여 번역이 어려우면 그냥 프리퀀시라고 잡고 가도 상관은 없어. 그지? 그럼 첫 문장을 보니까 시각적 프리퀀시가 달라지는 것에 민감하다. 그럼 결국 프리퀀시에 따라 움직인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아. 다음 문장. At the center of our visual field. 우리의 시각적 부분의 중앙을 볼게. Where we direct our gaze. 우리의 응시를 지시하는 곳인데 이 곳에서 we see details clearly. 우리는 분명하게 디테일을 볼 수 있다. 디테일은 are conveyed, 전달된다. high frequency information, 높은 프리퀀시의 정보로. 됐어? 자, 그래서 나는 제시문에 잡은 게 이거였어. 오른쪽에다 써봐. 나는 프리퀀시를 그냥 빈도라고 표현을 할게. 해설지는 주파수라고 했는데 뭐든 상관없어요. 그냥 시각적 빈도의 민감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잡았고. 그리고 나서 디테일을 잡고
땡땡 빈도 화살표 윗방향을 썼어. 그럼 빈도 높은 게 디테일이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빈도 낮은 거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 됐지? 그리고 얘들아 정말 이거 하나는 믿어. 만약에 이 제시문 내가 읽었는데 이 정도 정보 처리 안 됐잖아. 그럼 이 친구는 그 문제 버려야 돼. 그럼 내가 읽으면서 이 정도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내 머리로 안 되는 문장인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적어야 돼. 얘들아 내가 진짜 이 흔적을 보여주고 싶네. 그 내가 연필로 막 적어놓은 거 있지. 펜 말고. 이 연필로 푼 게 내가 타임어택 할 때 푸는 거고 오늘 내가 이거 푸는데 28분 걸렸거든? 28분? 30번 때만 푸는데 말이야. 다 푸는 거 말고. 30번 때만 푸는데 28분 정도가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나는 여기다가 적었어. 그 내가 감히 말하는데 여러분들의 포인트만 제대로 잡히면 문제 풀 때 적으면서 푸는 거, 화살표 연결하는 거, 그리고 단서 체크하는 게 시간을 깎아먹는 요소가 되지 않을 거란 얘기야. 알겠지요? 자, 잡았습니다. 그 다음 A 첫 문장부터 가보자. 잘못 푸는 거 보여준다 그랬어. The smile is only obvious. 미소가 눈에 띈다. 이 말이네. 그 나는 A 보고 미소가 보인다. 이 정도만 적었어. 그럼 제시문에서 A로 연결될 가능성 없습니다. 미소 얘기 안 했거든요. 맞죠? 배민지 봐. B로 넘어가. 바이 컨트라스트 잡아야지. 이와 반대로. 좀 까리한데 읽어볼까? 야, 이와 반대로 our peripheral 밑에 나와 있네. 주변의 시야랍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 주변 시야는요, sensitive, 민감합니다. 어디에요? broad change in bright and dark. 영의 변화에 민감합니다. or 또는 is sensitive to low frequency. 나왔네? low frequency. 그러면 제시문의 디테일은 high frequency였고 B에서의 peripheral vision이라는 건 low frequency니까 반대되는 거 괜찮아 보이네. B 스타트 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C까지는 보자. 오마이갓 C를 봤더니 when you look directly at her mouth. 그녀의 입. 그녀? 없잖아. 그럼 시작 점은 뭐야? B였을 거야. 맞지? 그래서 99%는 B를 처음으로 잡았을 거고요. 혹여 쌤 저는 145를 찍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굉장히 스페셜한 친구다 라고만 팁을 달겠습니다. 독특한 친구다. 자, 그럼 다시 갈게. B를 그대로 더 읽겠죠. 형광펜 들어갑니다. 바이 컨트라스트 잡으시고요. 맞는 건 표기 좀 할게요. 자, 이와 반대로 했으니까 그대로 다시 잡을게. 제시문에 있던 하이 프리퀀시에다가 동글, 그리고 B에서 잡았던 로우 프리퀀시에다가는 세모. 두 가지 반대된다라고 화살표 명확하게 연결해놨었어야 합니다. 문제 풀 때도요. 이해되죠? 계속 표기하세요.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So, 그러므로 형광펜 맞죠? 인과관계 잡았어야 됐고요. So, 그러므로 high vision의 경우에는 frequency가 높으면 is likely seeing the tree. 나무를 보는 거고 low frequency라고 한다면 seeing the forest. 뭘 보는 거야? 숲을 보는 거구나. frequency가 높은 건 어떤 거 하나를 보는 거고 frequency가 낮은 건 전체를 보는 건가 봐. 이 정도만 보면 돼. 다음 문장 형광펜이지. If we take the Mona Lisa. 얘가 쉰가 보다. 그럼 모나리자 왜 썼겠어? 예시 말하려고 썼을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럼 조금 더 읽을게요. If we type the Mona Lisa and filter the image to keep just high frequency. high에다 화살표 윗방향 적었을까?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볼 건데 frequency는 high하게 일부러 놔둘 거란 얘기야. or 아니면 low 화살표 아랫방향 low만 볼 거야. 모나리자 볼 건데 high한 것만 보는 경우와 low한 것만 보는 경우를 or 나열할 거다라는 말이야. 그때 we discover something interesting. 우리는 흥미로운 뭔가를 봐 이 말이야. 형광펜 something interesting. 자, 그럼 내 말 잘 들어봐. 이제 모나리자를 볼 거고 모나리자를 볼 때 재밌는 게 나와 뭐 이런 말이잖아. 그럼 뒤에 재밌는 거 붙여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C로 내려가 보니까 when we look at her mouth, her은 모나리자일 거고 the smile, 미소가 갑자기 disappear, 사라진대. 오, 신기하다. 그지? 그리고 C의 마지막 문장 보니까 is she really smiling? 그녀가 진짜 웃고 있는 걸까? A 올라가 볼까? 스마일은 보이는구나. 괜찮네. 그 정답이 3번이겠구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잘못 풀었던 경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재밌는 거? 모나리자 웃고 있지. 근데 미소가 사라져서 이거 무슨 재밌는 일이야? 그녀가 정말로 웃고 있을까? A 웃고 있다.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라고.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자. 나는 이렇게 풀었어. B까지 읽었을 때 C를 보면 the smile disappears가 형광펜이야. C는 미소가 사라지는 경우라고 메모를 했어. C, 미소가 사라지는 경우예요.
안 적냐, 김지우? 자, 그다음에 A로 올라와요. The smile is only obvious. 형광펜인 거죠? 그렇지. 야, 내가 형광펜을 말하기 전에 드는 친구들 보이네. 너무 잘한다. 미소가 보이는 경우야. 그럼 사실 미소가 보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고 미소가 안 보이는 것도 흥미로울 수 있어. 그래서 나는 A와 C의 처음만 보고서는 둘 중에 뭐가 먼저라고 확신할 단서가 없었어. 내 말 이해돼? 그래서 일단 나도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게 C였거든. B, C, A였다고 나도. 그래서 C를 끝까지 다시 읽은 거야. 돼? 그럼 C를 다시 볼게. 자, 우리가 그녀의 입만 직접적으로 보면 미소가 사라진다? 이건 마치 We sensed someone smiling. 얘들아, 이것도 이거야. sense가 타동사잖아. someone이 의미상 주어고 smiling 이하가 동명사 목적어 나온 거야. 아까 봤던 구문이야. 그럼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짓는 걸 느끼는 것과 같아. Only when we are not looking at them. 우리가 그들을 안 볼 때 말이야. 즉 내가 보고 있으면 안 웃고 뒤돌면 웃고 이런 느낌이야. This ambiguity. 여기가 형광펜이야. 이러한 모호함은 말이야. 이걸로 답이 나와. 자, 그럼 나 보자. 얘들아, 모호하다라는 건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여야 돼. 맞지? 그럼 내 생각에 두 가지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야.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이것 저것이 나와줘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지금 C에 들어가. 그러니 뭐가 먼저 나와야 돼? A가 먼저 나와야 돼. 그럼 이거 이해되나 이제 보자. 최종으로. 자, B에서는 something interesting으로 끝났고 이 흥미로운 게 A로 올라가서 미소가 보이는 경우는 그 문장 끝까지 low frequency 할 때는 보이는구나. 됐어? 그리고 C로 내려와서 우리가 그녀의 입만 봐. 아마 이게 high frequency일 거야. 입만 딱 본다는 거. 입은 디테일이니까. 그게 제 신문에 있던 정보잖아. 입만 보게 되면 미소는 사라진다? 로우하게 보면 다 보이는데 하이하게 보면 미소가 사라져. 이 경우 저 경우와 같은 these ambiguity 이런 흥미로움 덕분에 그녀의 미소가 수수께끼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녀는 정말로 웃고 있을까? 끝. 됐어? 그럼 우리 밑에 질문 달았죠. 3번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난 두 가지로 말할 거야. 3번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핵심적인 건 C에 있는 these ambiguity 때문이야. 적어봐. 안 되는 이유 C에 these ambiguity 때문이다. 여기 밑에다 계속 적어보자. 자, ambiguity는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를 받아. 그럼 이것 저것의 상황 제시가 있어야 하고 이것은 A에 있는 미소가 보이는 경우였을 것이고 저것은 C의 앞부분에 있던 미소가 사라지는 경우일 것이다. 이해되면 끄덕해볼까? 다 따라하시면 그러니 B, A, C가 맞을 거고 또 다른 이유를 설명할게. 그렇다면 B의 마지막에 있었던 something interesting은 A와 C의 진술을 모두 받아줘야 하는 표현이다. 이해되니? 그래서 최종으로 들어갔던 마지막에 C, 마지막 부분에는 그래서 그녀의 미소가 수수께끼 같다. 이게 something interesting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는 거잖아. 근데 이 포인트야. 아까 이거 잘못 푼 친구들 있죠? 3번 찍은 친구들 있죠? ambiguity 뺀 거지. 근데 몰랐을 수 있잖아. 지금부터 정리해놔. 알겠죠? 이 포인트가 제일 중요했던 문제. 그래서 오히려 내 생각에는 37번이 3점짜리였는데 얘보다 앞에 게 난 훨씬 좋은 문제라고 봐. 돼요? 그럼 37도 한번 가보자, 아가들. 힘내요. 37번. 자, 얘는 조금 더 빨리 풀어줄게. 조금 더 빨리. 자, 이제 바로 가보자. 아마 얘도요, 답이 3번이었는데 2번 찍어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B가 처음인 건 약간 분명해 보였거든, 내 기준에는. 자, 볼게. 제 신문부터. The language used by wine expert. 와인 전문가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가 있다. 이거는 is a key to, 뭐뭐에 대한 핵심이다. 와인 전문가들의 후각적인 세상에 대한 핵심이다, 이 말이야. 그럼 언어를 통해 후각 세계를 알 수 있다. 이 정도를 잡았고요.
더 갑니다. researcher, 형광펜 들어가야지. 연구로 부연 설명 붙일 거란 얘기잖아. 연구의 부연 설명. 그리고 뒤에 compile이란 단어 혹시 생소했다면 이렇게 외워줘. 파일이 뭐야, 파일? 쌓여있는 더미를 파일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compile 하면 엮다, 수집하다라는 뜻이야. 외울 수 있겠지? 역다 수집하다. 자, 그럼 다시 갈게. 야, 연구원들은 엮었고 분석했어. Description in thousands of wine review. 수천 개의 와인 리뷰에 있는 설명들을 분석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주제는 이거네요. 언어를 통해 후각 세계를 알 수 있다. 이게 주제인 것 같습니다. 첫 문장에서 해줬던 거. 언어를 통해 후각 세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연구를 뒷받침을 할 것이다. 그러면 분명 연구 결과가 나와야 할 텐데, 자, 일단 A부터 가보자. 자, A에 no wonder. 이상한 게 없어. 이 표현이죠. 형광펜 치세요. no wonder. 바꾸겠습니다. 자, no wonder는 위에다 똑같다 쓰시고 이 표현 한 번만 잡고 기억나나 볼래요? It follows that이요. It follows that. follow, 따라오다 라는 follow요. It follows that. 이 표현 잡았던 거 기억나면 끄덕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얘도 뭐뭐는 당연하다. No wonder도 뭐뭐는 당연하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앞문장을 전제로 하여 당연한 결과를 끌고 올 때 써. 그래서 앞, 전제, 뒤, 결과여야 돼. 준영아 걷다 써놔. No wonder it follows that. 두 가지는 앞, 전제, 뒤, 결론. 그 말은 제시문을 전제로 A의 첫 문장이 결론으로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뒤를 읽어보니까 전문가들은 영향을 받아 와인이 레드냐 화이트냐로 즉 우린 분명히 후각과 언어를 얘기했는데 A의 첫 문장은 키워드만 잡아 와인의 색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거야. 색. 제시문에 말한 적이 없는 거야. 이해되나? 그럼 이제 이 지문에서는 언어, 후각, 색 이 세 가지 요소로 지문이 굴러가겠네를 예측할 수 있고 A는 탈락이야. 맞니? 그 다음 가볼게. B로 The result shows that 형광펜 들어가면 되겠다. 결과가 대절이야를 보여줬어. 니까 제시문의 리서처가 result shows that으로 이어지겠구나. 그래서 B가 좀 명확했어. 화살표 표시해놔요. 그렇지. 자, 그럼 읽어볼게. B 부분. 자, 이 연구 결과는 뭘 보여주냐면 와인 전문가들이 유주 사용하는데 후각적인 언어를 사용해. 이제 여기 등장한다. 이 후각적 언어가 characterized by color야. 뭐로 특징이 지어져? 색으로 특징이 지어지는 후각 언어야. 왼쪽에다 써놔. 색으로 특징 지어지는 후각 언어라고. 그럼 이제부터 색에 대한 언지가 나오기 시작하니 정답은 빼박으로 B가 먼저일 게 맞을 것 같아. 이해되죠? 근데 혹시 모르니까 C까지 봅시다. C가 쉬웠던 이유가 이거예요. None of these object라는 표현 때문이죠. 형광펜 칩니다. 자, 그럼 these object라고 했으니까 이 물체들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그럼 제시문에는 물체들이 없으니까 일단 탈락입니다. 시작점은 뭡니까? B가 됩니다. 접점까지만 갑시다. 자, B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두 번째 문장부터요. 따라왔나요? 갑니다. 자, they mainly use two type of word. 그리고 이 전문가들은요, 두 가지 분류의 언어들을 씁니다. 그 두 가지 분류가 뭐냐면요, those that describe red or dark. 색이지. 근데 red나 dark야. Such as, 예를 들면, red and black currant, violet and cherry. 여기다 밑줄. 그 다음 것도 가볼게. And those that refer to yellow or transparent, 노란색이나 투명한 색깔 같은 걸 말해. Such as, 예를 들면 밑줄, honey, butter, and lemon. 어디로 가야 돼 그러면? C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C에 these object로 화살표 연결이야. 그래서 최종이 뭐야? B, C, A라는 거야. 아까 거보다 간단한 느낌 들지 않니? 됐지? 그러면 우리 이것만 정리하고 갈까? 대부분 2번 찍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2번이 안 되는 이유를 내가 두 가지로 잡아줄게. 얘도 그게 납득되나 검토하고 넘어가. 알겠죠? 밑에다 씁니다. 자, 2번이 안 되는 이유예요. 첫 번째, C에 나오는 these object가 받는 것.
일단 이 these object는 이런 물체들이 나와야 되는데 물체가 A에는 제시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와인과 색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연결할 수 있던 게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말합니다. A의 no wonder의 논리입니다. 그럼 아까 no wonder은 앞이 전제고 뒤가 그를 통해 도출한 결론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C 내용 전체가 A의 전제를 이룹니다. 그래서 C에서 얘기했던 건 color, 색깔이 냄새를 인지하는 데 영향을 미쳐 이 내용이었고 C가 그래서 A의 색의 영향을 받음이 분명해 이런 결론을 도출했던 거거든.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복습 한 번만 하십시오. 됐습니까? 좋아요. 자, 오늘 수업에 포인트가 있었어. 뭐 하자? 내가 풀었던 것과 방법을 올바르게 고쳐보자 라는 포인트라 일부러 더 적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두 문제만 보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조금만 집중. 자, 3839 그대로 갈 겁니다. 따라오세요. 자, 38번 문제부터 갑니다. 38번. 제시문 안에 coordination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는 약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cooperation도 협력 협조잖아. coordination도 협력 협조인데 약간의 뉘앙스가 다른 게 뭐냐면 coordination은 negotiation이랑 조금 더 비슷해. 서로 안 맞는 걸 조정해 나간다라는 뉘앙스가 강해. coordination은 협력, 조정, 비슷한 거 negotiation이야. 비슷한 거. 자,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얘를 조정이라고 번역을 잡고 갈게. 요게 약간 다른데 조정이라고 내가 잡을게요. 자, 그럼 제시문 안에서 우리가 형광펜을 쳐야 됐던 건 오랜만에 부분 부정 나왔죠. 어디다 치면 돼요? not always 잡아주면 되지. 부분 부정이다. 그럼 뒤에는 그런 경우 나온다 그랬어? 그렇지 않은 경우 나온다 그랬어? 그렇지 않은 경우 나와요. 그래서 읽어봅시다. 조정이라고 하는 게요. 상호 이득이나 altruistic 이타적인 동기에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이야. 그럼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조정이 협력적인 그러니까 상호적 이득이나 이타적 동기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를 찾아야 돼. 좀 긴데 적어놨으면 좋겠어. 부분 부정 너무 많이 보이잖아 지금 수업 들을 때. 한 번 더. 조정이 상호적 이득이나 이타적 동기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나와야 돼. 그럼 뭐 일례를 들면 내 이기심을 위해서 조정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면 좋지 않겠는가? 이해됩니까? 근데 이 문제가 약간 까다로웠던 이유가 뭐냐면 coordination에 대한 말이 3번 정도 가야 등장하기 시작해. 그럼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약간 풀면서 흔들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지. 다만 나는 앞에 부분은 시간 때문에 조금 생략을 하고요.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1번 문장 먼저 보세요. 1번 문장 뒤에 형광펜 칠 단서 뭐 나와? leather 나왔지. 1번 문장 말이야. leather 잡아. 야, 좀만 더 집중해. 그리고 그 바로 위에 봐봐. does not 보여? 형광펜이야. 그럼 앞문장이 부정문이니까 leather 문장은 무슨 문이야? 긍정문 나올 거야. 두 가지 연결되는 거 접점이 명확합니다. 괜찮았던 문장이에요. 2번, 3번까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장을 조금 심도 깊게 읽어볼게요. 따라올까요? 자, 갑니다. 3번 문장. 자, we use language. 우리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앞에 언어 얘기였거든요. 우리는 언어를 써요. To create purpose built landmark for coordination. 여기 등장했네. 그럼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는 언어를 써서 조정을 위한 purpose, 의도적으로 built, 설계된 랜드마크 어떤 표시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그럼 언어를 통해 조정해야 되는 표시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그리고 뒤에 whether이 겁나 길게 붙는데 이미 앞문장이 완전하니까 whether은 부사절일 거야. 부사절로 들어가는 whether은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라서 전혀 필요한 진술이 아니었어. 그 뒤는 다 날렸어. 오케이? 그리고 4번을 한번 가볼게. 주어에다 형광펜을 칠 거야. Two top tennis player. 5번에도 형광펜을 칠 거야. Two people이야. 자, 일반적 주어를 썼어? 구체적 주어를 썼어?
구체적 주어를 썼죠. 쏘리. 자, 그럼 4번, 5번이 다 뭐일 거란 얘기입니까? 예시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two top tennis player 문장을 볼게. 자, 이 두 명의 top tennis player들은요, have to coordinate. 협력해야 됩니다. 조정해야 됩니다. around 무엇을 근거로요? The rule of tennis. 테니스의 규칙과 the play of the ball. 그 볼의 경기에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맞잖아. 룰을 지켜야 경기가 되니까. 아, 코디네이트 하긴 했구나. 됐지? 근데 이 코디네이트를 하기는 했지만 하지만 they are fighting tooth and nail. tooth and nail은 이빨로 물어뜯고 손톱으로 핥힌다는 얘기야. 맹렬하게 이런 뜻이야. 그럼 걔네들은 맹렬하게 싸우고 있어요. to defeat one another. 서로를 defeat, 이기기 위해서요. 그럼 지금 조정을 한 목적이 뭐야? defeat one another. 거기다 밑줄이야. 서로한테 mutual benefit이나 altruistic이야. 싸워서 이기려고요. 이기려고야. 플러스 알파적인 다른 원인이 나왔잖아. 이해되지? 5번도 비슷한 얘기였고. 그래서 정답 몇 번에 들어가? 4번에 들어가고 화살표 표시 좀 해줘. 제시문에서 형광펜 쳤던 another ways 있죠? 그거를 지금 4번 문장에 밑줄 쳤던 defeat one another의 화살표를 꽂으세요. 결국 이타적이지 않은 조정은 서로 이기기 위해서 조정을 하기도 한다. 그럼 밑에다가 한마디만 더 적어줘. 예시의 상위 진술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했어. 예시의 상위 진술을 가지고 문제 출제. 그럼 4번의 논리 공백은 4, 5번의 예시가 3번 문장에 대한 진술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그치? 나 하는 말 똑같지 않니? 상위 진술과 매칭의 예시 나오면 이 말 뻔질나게 하잖아. 순삭 강의할 때. 똑같다니까 문제 만드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얘들아 내가 그 말 했잖아. 내가 이 소리 했던 것 같은데 평가원에서 학생들한테 그거 낸다니까. 니네 오늘 집에 가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검색해봐. 들어가잖아. PDF 파일을 맨 처음에 떠. 수험생 가이드라고. 그 수험생 가이드를 들어가면 국어, 영어, 수학, 블라블라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학습에 대한 가이드를 적어. 거의 매해 복붙이야. 근데 영어에서 순서 삽입 들어가잖아. 해석이 아닌 논리적 연결 능력을 탐구하려고 하는 유형이다라는 게 적혀 있어. 그럼 해석상 봤을 때는 여기도 괜찮고 저기도 괜찮은 문장인데 논리적 근거에서 고민해 봤을 때 답이 될 만한 것만 내가 낼게. 이 의도야. 그래서 쌤이 수업할 때 그 단서가 순삽에선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또 다행히 이걸 좀 느끼는지 그나마 순삽은 좀 잘 적용하며 푸는 것 같기는 해. 맞나요? 다른 유형보다. 좋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하겠습니다. 벌써 4시 1분이네요. 요것만 하고 끝냅시다. 39번이요? 안 할 거야? 가자. 39번. 자, 갈게요. 자, 39번의 제시문에서는 단서 이것만. These fears 잡아야죠. 이런 두려움. 그리고 despite가 나왔기 때문에 A, B 아닙니까? 그럼 A의 두려움이야. 그럼 앞에 두려움이 나와야 돼. 일단 요거는 하나만 적어. 그 despite 식구들 알지? 얼도 이분도 이거 얘네들. 그래서 거기서 A, B 내가 이런 많이 가르쳤고 내가 순삽에 나오면 요 자리에는 앞 내용이야. 이 자리에는 뒤에 이어질 내용이야. 이거 다 알려주는 거야 얘가. 왜 3점인지 모르겠어.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래서 그런 것 같아. 그지? 앞뒤에 다 나와.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건 A, B는 서로 어떤 말이야? 반대말이야. 요거 다 써먹어야 돼. 자, 그럼 그 프레임에 맞춰 앞에는 fear이 나와야 돼. 그럼 마이너스잖아. 그럼 뒤에는 플러스일 거다란 얘기야. 이해돼? 그럼 나는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냐면 뭐에 대한 두려움인지를 먼저 찾자. 이렇게 잡은 거야. 그게 와닿아야 내가 뿔마 처리를 할 거 아니야. 맞지요? 그래서 첫 문장 한번 봅니다. 준이 조금만 더 집중. 자, 플라토의 블라블라에서 소크라테스는 reject the written word야. 쓰여지는 언어를 거부했대. 왜 거부했겠어? 별로니까 거부했겠지. 그래서 reject written word를 먼저 잡았어. 밑줄이지. 그치? 이게 팁이라니까. 자, reject written word 잡았어요. 그 다음 문장으로 내려가요. 1번 문장 가겠습니다. transcription 하면 옮겨 적는 것이란 얘기거든. 소크라테스가 fears 뭐 했어?
두려워했어. 딱 나오지. 그래서 transcription Socrates fears에다가 밑줄을 쳤어. 야, 너무 쉽게 나오는데 느낌이? 나 이 생각했거든. 2번 문장 가보자. 텍스트야. 그럼 텍스트도 뭐야? written, 쓰여진 걸 거 아니야. 그때 당시니까. 아니, 소크라테스 형이 문자 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쓰여진 텍스트는요, circulate, 돌고 도는데 without their author, 저자 없이 돌아다닌다 이 말이야. 그럼 저자 없이 돌아다닌다는 건 누가 쓴지 모르고 돌아다니는 거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아닐까? 그래서 without their author에다가도 밑줄을 쳐봤어. 납득되니 여기까지? 지금 우리 계속 뭘 잡은 거야? fear를 잡은 거야. 맞지? 자, 이제 정답 들어갈게. 3번 뒤에는 형광펜을 쳐야 돼. as scholar Walter Wong. 거기다가 형광펜이야. 자, 그러면 이거 사람 이름이니까 인용문이야. 그럼 인용문이라면 fear에 대한 뒷받침이어야 돼. 맞지? 그럼 문장의 뉘앙스가 마이너스 톤이어야 돼. 맞나요? 됐나요? 그럼 뒤에 더 읽어볼게. 야, 이 학자는 어디서 지적을 했는데 his study of the way writing technology. 그의 쓰는 기술에 대한 way, 방법에 대한 연구는요. restructure consciousness, 의식을 재구성했습니다. 약간 말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재구성했다고 하니까. 감이 안 와? 뒤에 더 보자. The written word, 쓰여진 말은 enable,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의 학자들이 transcribe, 옮겨 적고 codify, 암호화하는 걸 effective, 효과적으로 하도록 가능하게 했어요. 단어 밑줄 쳐봐. 색깔 바꿔서. 위에서 잡았던 색깔들은 모두 fear의 마이너스였거든. 근데 지금 문장에서 enable 밑줄, effective 밑줄이야. 뉘앙스가 어떻게 바뀌었죠? 플러스로 전환했습니다. 순접의 단서인 인용문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야. 근데 봐봐. 자, 얘 3점짜리 맞는 거 딱 하나다. 해설자 한번 보시면요. 소크라테스, 플라토, 수사학, 논리학. 소재가 어려워. 근데 문제 풀 땐 뭐만 필요했어? 뿔. 마이너스, 플러스. 얘만 잡으면 끝났어. 됐어요? 누가 넣었습니까? 제가 요거 하나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요 문제 말고 중요한 문제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건 절대 유튜브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상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습 증진을 위한 방향이니 반드시 듣습니다. 몇 번 때문에 그러냐면요. 30번 문제요. 30번이요. 별표를 좀 쳐놓으세요. 그리고 40번이요. 자, 제가 그냥 썸네일 없이 일단 올렸고요. 수요일이라고 올렸습니다. 풀셋 수요일. 어제 날짜로 올라간 강의에 처음 플레이하면 바로 30번, 40번에 바로 해요. 자, 두 문제를 잡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법에 대한 소재가 요즘에 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두 지문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배경 지식이라 잡았으니 두 문제는 꼭 듣습니다. 앞에서 기다려줘.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